자, 여러분들 해외여행 또는 공항을 한 번쯤은 다녀오셨었나요?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공항을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공항을 언제 가봤냐면요. 23살에 처음 가봤어요. 해외여행을. 예전에는 국내 여행 답사, 해외여행 답사가 있어가지고 해외여행 답사로 해가지고 저의 첫 해외여행은 그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처음 인천공항을 갔는데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공항을 딱 갔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공항이 이제 인천공항인데 오늘은 물론 이제 김해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 뭐 청주공항 여러 가지 공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를 띠고 있는 인천공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항에는요 갖춰져야 될 시설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활주로가 있고 유도로가 있고 계류장이 있고 뭐 착륙대 등 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시설과 여객 청사, 그다음에 화물 청사 등 여객 및 화물 처리 시설이 또 있고요. 또 관제소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 시설, 그다음에 기상 관측 시설, 그다음에 주차 시설, 경비 보안 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공항에 가면은 굉장히 큰 많은 시설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공항, 국제공항에는 다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그 인천공항이 또 최근에 제2터미널이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대한항공을 비롯한 일부 항공사들이 이 터미널로 취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인천공항 가시면 알 거예요. 끝에서 끝 혹시 걸어가 보셨나요? A부터 M 카운터까지 있는데 그 A 카운터 쪽에서 M 카운터까지 걸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얼마나 걸리셨나요? 공항이 굉장히 커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천천히 걸으면은 한 7분 정도? 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공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면세구역이 있어서 다양한 면세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3층에는 출국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3층으로 도착을 해서 3층에서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짐 붙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보안 검색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출국 심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면세구역이죠. 또 면세구역인데 또 거기서 또 그 청사가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이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청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터미널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하철, 셔틀 트레인을 타고 또 외항사들은 또 그 이청사로 넘어가서 또 타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공항에 이제 4층 같은 경우에 또 뭐가 있는가? 아마 4층, 3층, 2층, 1층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층 같은 경우에는 그 VIP 라운지라든지 면세품 인도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면세 구역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항 밖에서 면세 구역 밖에서 봤을 때 4층은 뭐가 있죠? 식당가가 있습니다. 네, 식당가가 있고 그다음에 3층은 이제 출국장이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2층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사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는 곳이죠, 2층은. 그래서 혹시라도 인천공항 가봤을 때 2층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항공사 그 사무실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도착장이죠.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기내에서 내려가지고 검역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짐을 찾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1층에는 그 저희 도착장이 있고 그다음에 1층 밖으로 나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네, 버스 타는 데가 있습니다. 공항 버스 타는 데가 1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터미널. 1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식당가들이 있습니다. 식당가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2터미널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달라요. 비슷하긴 하는데 1층에는 그 버스 타는 데가 없고요. 지하에 있더라고요. 공항버스 타는 게 지하에. 그래서 지하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공항에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도심공항 터미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도심공항 터미널이 몇 군데가 있냐면 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그 PPT에는 지금 두 가지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이 도심공항 터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항구역 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출입국 수속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시설을 도심에다가 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 도심공항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코엑스 가보셨죠? 네,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가 되어 있고 코레일 공항철도 서울역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일 거예요. 네, 지하 1층에 그 도심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역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게 광명역에 또 생겼습니다. 광명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KTX가 인천공항까지 바로 갔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운항이 좀 중지가 되고 대신에 광명역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생겨서 거기까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KTX를 타고 광명역에 내려서 거기에서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해서 수속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러한 도심공항 터미널. 그래서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공항 터미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티켓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붙이고 좌석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보안 검색하고 출국 심사를 하죠. 이거를 인천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코엑스나 서울역이나 광명역에서 대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짐을 붙이고 티켓팅을 하고 좌석 배정을 받고 출입국 심사를 받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하나 줘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그 출국 심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근데 도심공항 터미널은 사람이 좀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출국 심사까지 마치면 공항에 전용 그 통로가 있습니다. 전용 통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 절약하고 좀 여유롭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제가 이제 인솔자 업무, 그러니까 개인 출장으로 나갔을 때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의정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심공항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의정부에서 서울역이 제일 가까운데 서울역으로 가느니 차라리 의정부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서울역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광명역 쪽에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은 도심공항 터미널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CIQ 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CIQ 시설은 뭐냐면요.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CIQ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던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이 CIQ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안 거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CIQ를 거치지 않고 해외를 갔다라고 하면은 미입국한 겁니다. 미입국. 예, 굉장히 위법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CIQ 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CIQ 시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C는 커스텀. 커스텀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관이죠, 세관. 그래서 그 세관 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나 각국의 각 나라의 세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자, 이미그레이션. 뭐죠? 그렇죠. 출입국 관리입니다. 그래서 출입국 심사를 하는 곳이고 자, 커런틴. 뭐죠? 검역입니다. 자, 이 검역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전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검역은 전염병이 생겼을 때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열 화상 카메라만 띄우고 검사를 쉽게 얘기하면 좀 대충대충 합니다. 물론 대충대충이라는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자세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졌을 때는 정확하게 검사를 하죠. 그래서 출입국 시에 필요한 검사와 수송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 게 바로 CIQ입니다. CIQ. 자, 그러면
CIQ에서 각각 그 C, I, Q가 담당하는 업무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관입니다. 세관. 자, 이 세관은요,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 또는 화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출입의 허가 및 단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세금이라고 하죠. 그 관세의 부과라든지 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외여행 인솔자로서 해외 출장을 갈 때 이 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면세품 한도 때문에요. 면세품 한도. 왜냐면 손님들이 면세점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물건이 저렴합니다. 사실상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저렴하거든요. 화장품도 굉장히 저렴하고. 왜냐? 면세, 세금이 없습니다. 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면세 한도가 있어요.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솔자가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내국인이 해외를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 면세 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600불입니다. 600불.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60 얼마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도 사고 들고 들어오고 막 화장품도 비싼 거 사고 들고 들어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네, 600불이 초과가 되면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대상이.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들켰다라고 하면은 벌금을 묻습니다. 벌금이라기보다는 그 과징금, 그러니까 원래 부과되는 세금에 조금 더 세금이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관 신고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시하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세관에서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어차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 시계랑 그다음 그러니까 시계 때문에 걸렸어요. 시계 때문에 걸렸는데 원래 이제 세관 신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은 입국을 할 때 인천공항에 다시 입국을 할 때 그 테이프가 둘러져 있어요.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자물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세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세관 검색대로 가세요라고 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은 600불이 안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관 신고서에 없다라고 체크를 하고 나가면 되는데 나중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공항이 마찬가지예요. 공항에 내려서 일단 해외에서 가정을 할게요.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입국 심사대로 갑니다. 입국 심사를 가면서 제일 먼저 거치는 게 검역이에요. 저는 검역 심사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다 받습니다. 어떻게? 열 화상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잡아내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검역을 지나간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입국 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보고 입국 심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냐? 짐 찾는 것이 나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짐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 신고가 보통 이제 영어가 좀 많이 나눠지는데 declare, nothing to decl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너 세관 신고 할 거 있어? 세관 신고 할 거 없으면 이쪽으로 가고 nothing to declare로 가고 declare는 세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지금 우리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저기 사진이 세관 신고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가는 문이 보통 내가 세관 신고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있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쪽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는 뭐냐면 나는 세관 신고할 게 있습니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600불 미만으로 샀고 현지에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면세 신고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파란 문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잘못해서 빨간 문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열어봅니다. 세관원이 와가지고 가방 보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열어보세요. 저거 열어보세요. 그래서
입국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솔자는 손님들한테 nothing to declare, declare 또는 빨간색 문이 있는 곳, 파란색 문이 있는 곳 이거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신고할 게 없으시면 파란색 문으로 가시고요. 혹시라도 빨간 문으로 가시게 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왜냐? 다 열어보고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입국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라고 인솔자는 설명을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출입국 관리, 이미그레이션인데요.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자, 입국과 출국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할 때, 그 나라에 도착을 했을 때 무조건 이 CIQ는 다 그 검사를 받는데 출국할 경우에는 어느 게 먼저냐? 제일 먼저 그 검사를 하는 게 보안 검색을 하고, 세관 검사랑 보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세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검색대를 통과를 하고 출입국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출국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여권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출국을 할 때 별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안 냈거나, 그 다음에 여권이 유효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위조한 여권이 아닌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가려내는 업무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 최근에 해외여행 나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동 출입국 심사를 합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이게 뭐냐면 그냥 여권을 스캔에다가 스캔 딱 하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으로 지문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문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입국할 때.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그 왼쪽의 사진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출국하는 그 출국장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태국 공항에 도착한 사진입니다. 뭐 컴퓨터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좀 옛날 사진이긴 한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면 입국 심사는 왜 하냐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출국 심사랑.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되는지, 그 다음에 위조된 여권은 아닌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불법 체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우리나라에 왜 왔냐, 얼마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앞에 서갖고 웃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그 입국 심사를 받으면 왠지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범죄자가 된 느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괜히 막 머쓱머쓱하고 그냥 웃고 그냥 그러고 말고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좀 절차가 좀 간편한 편이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뭐 유럽도 좀 간편해요. 유럽도 좀 간편한데 문제는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캐나다라든지 미국 국가로 들어갈 때는 입국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캐나다도 갔다 왔는데, 캐나다 갔을 때는 이제 인솔자로 갔었고, 미국 갔을 때는 이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로 여행 갔다 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솔자로 가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왜냐? 캐나다는 미국보다 입국이 그나마 좀 수월해서 캐나다로 입국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불법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들 가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갔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갔어요. 영어 영문 일정표, 비행기 티켓까지 해서 제가 손님들이 한 20명이었는데, 원래 입국 심사대가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겠지만 쫙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냥 한 카운터로 지정을 해서 제 뒤로 손님을 세워서 자, 고객님들 우리가 나가는 건 좀 늦어지지만 여러분들 뿔뿔이 흩어져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 입국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 뒤에 서세요. 제가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 인솔자고 제 뒤로 15명, 여기 20명이 내 손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6박 7일 동안, 5박 7일 동안 갔다 올 거고, 여행을 할 거고, 자, 리턴 티켓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영문 일정표 이렇게 있다. 숙소도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퍼펙트 하죠? 완벽하죠? 그래서 저는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
얘네가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공권 지난 시간에 이제 봤듯이 밑에 보면은 항공권에 캐시라고 해서 항공료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득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신용카드로 결제를 안 하고 이거를 왜 캐시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 생뚱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캐시가 있는 거를. 그래서 나 모르는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니까 이렇게 알아서 하고 다행히 이제 우리 손님들 다 패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지금은 제 와이프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딱 도착을 했는데 ESTA 비자를 발급받고 도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컴퓨터 포스기에 입력하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고 입국 심사대 갔습니다. 딱 갔는데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정도로.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권이 이제 갱신을 해갖고 깨끗했어요. 하와이 갔을 때 여권이 갱신 전자여권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인데 2년 전까지만 저는 이제 구여권이 있어 구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전자여권으로 갱신을 해서 처음 간 게 이제 하와이니까 여권이 깨끗하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제 와이프의 여권을 보내 샌프란시스코에 갔다 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네? 왜 갔다 왔어? 라고 해서 제가 그냥 투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관광으로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인솔자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솔자로 갔다 왔다 했더니 왜 인솔자로 갔다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행사 직원이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인솔자로 갔다 왔다. 그랬더니 왜 갔다 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로 갔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했죠.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한국에서 김치 갖고 온 거 있니? 라면 갖고 온 거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나 캐나다를 갈 때는 라면이나 김치가 입국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에는 뭐 소고기 성분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안 갖고 왔다. 그래서 진짜 안 갖고 왔냐? 그러면 안 갖고 왔다. 그래서 너 또 직업이 뭐냐라고 해서 또 꼬치꼬치 계속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국 심사를 내가 관광하러 왔는데 뭐 좀 약간 범죄자 같은 취급을 받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굉장히 좀 간편한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호주는 또 특히나 이제 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품 가공되지 않은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입국 반입 절차가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가 좀 까다롭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솔자로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땐 미리 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영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3주차 1강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 화장실 가고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강에서.